세 번째. 미지급 비용. 뭐가 이렇게, 얘도 잘 나오겠죠? 미지급 비용도 말 문제, 계산 문제 잘 출제해요. 자, 보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자고로 우리 미지급 들어가는 계정 과목 중에 부채인해가 있습니다. 뭐? 그렇죠. 미지급 금. 했죠. 그래서 일단 미지급 비용은 부채다. 미지급 들어가면 얄짤 없이 부채입니다. 자고로 회사 입장에선 급여 안 준 거예요. 비용으로 따지 급여 안 줬으니 급여를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입니다요. 오케이? 자, 이거 해보죠. 자, 2025년 6월 1일에 은행에서 현금 120원을 차입했대. 돈 빌렸어요. 빌렸는데 차입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1년이고 이자율은 10%. 기간은 1년이고 이자율은 이것도 1년치에 대한 거죠. 차입하였다. 자,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날은 25년 6월 1일이고 그럼 언제 이자가 현금 이자 나가냐면 1년이 다 지난 26년 5월 31일에 이자가 나가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을 빌린 게 6월 1일이고 결산일날 주주하고 우리 주주한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빌린 게 있으면 이자가 발생했다라고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이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안 냈다고 이자 비용 안 적으면 그 무이자란 뜻입니다. 말이 안 돼. 예.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린 날로부터 결산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이 지나요? 7개월 지나죠. 그럼 주주한테 저희 회사가 돈을 빌린 날로부터 결산하는 날까지 7개월이 지났고 7개월치의 이자를 줄 회사가 됐어요 라고 발생주에 따라서 정보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의 투자자한테. 알죠? 투자자 생각하면 투자자가 다신 투자 안 해요, 여러분들. 고려해야 돼, 반드시. 다음부터 돈 빌려주세요 하면 닥쳐, 꺼져. 너 배려 안 했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차변에 현금 120. 그리고 이때 만기가 딱 1년이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120 늘었겠죠. 자, 그랬다가 이제 12월 31일 날 우리가 7개월치 이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주주님들이라고 주주한테 보고하는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에 7개월치 이자 비용이 보고가 돼야 돼요. 발생했다라고. 그럼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발생하면 차변에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차변에. 예, 근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120원 곱하기 10%. 맞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게 7개월치니까 분자의 7. 그럼 분모도 개월이 돼야 돼요. 근데 앞에가 전체 12개월에 되니까 12. 그죠? 요거를 굳이 이제 쉽게 간편하게 표현하면 120 곱하기 10% 나누기 12하면 한 달치가 되겠죠? 곱하기 7. 요거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시험에 그지같이 내면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그지같이. 2028년. 자, 질문. 그럼 요거 어떻게? 8년이면 만기가 몇 년이에요? 만기가 이렇게 하면 3년일 겁니다. 그럼 기간이 3년이잖아. 그럼 질문. 질문.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만기가 3년이니까. 36. 그쵸, 36? 아니에요. 왜 아니야? 여러분들, 이자율은 원래부터 1년이야, 1년. 1년이야. 맞죠? 만기가 36, 그럼 이자를 얘기했잖아. 내가 1년에 한 번씩 3번 받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만기가 달라진다고 1년치 이자가 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맞지? 만기가 1년이면 이자 한 번 받는 거고, 만기가 3년이면 1년씩 3번 받는 거고. 아셨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이 좀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라고 했던 이유예요. 여기까지 12개월치잖아. 그러니까 만기가 5년이든 10년이면 10번 맞는 거고, 그래도 상관없이 나누기 12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조심해야 돼. 파닥파닥 낚인다,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내가 마음으로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은행한테, 내가 실제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 만기는 5년이야. 5년이면 여기 60으로 나눠야 되잖아. 이자가 얼마나 쪼그라들어. 은행한테, 그렇게 받는 거 맞네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다 이럴 거예요? 현실 따질 거잖아. 욕할 거잖아. 맞죠? 이자가 왜 따구냐고. 그 은행이. 이거 60, 만기가 5년이라서 60으로 나눴으면 두드려 팰 거잖아, 여러분들이. 그죠? 아무튼 집에 가서 고민해봐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맞죠? 많이 낚였어요, 이런 거. 근데 실제로 7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자가 나가는 건 현금 이자 나가는 거 5월 31일이고 그러면 12월 31일자 입장에서는 아직 미지급된 이자 비용이죠, 7개월치는. 이게 재무상태표로 가야지. 미지급 비용이 7개월치. 그리고 얘는 부채예요. 부채니까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7개월치. 7개월치의 부채가 지금 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미지급 비용이라고. 그렇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급 금하고 미지급 비용은 둘 다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근데 똑같이 미지급 비용 결산할 때만 쓰는 거고 미지급금은 결산하기 전까지 단기 중에 계속 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그래서 여기 부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가. 여기 있잖아요. 미지급 금, 여기 미지급 금. 그 다음 미지급 비용, 요렇게. 맞죠? 둘은 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결산일에만 한 거고, 얘는 단기 중에 한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이 경과하면 수익 비용이다라는 건 발생주의 입장에 적어라라는 거예요. 경과했으면 7개월 경과했으니까 네,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부에 적어라라는 거고. 맞죠? 그리고 이거 미지급 비용 왜 비용의 발생이라고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좀? 비용의 발생? 왜? 돈을 빌렸잖아, 6월 1일 날. 그럼 하루 지나면 하루치 이자는 발생한 거예요. 맞죠? 또 하루 지나면 이틀치 이자가 발생한 거고. 또 하루 지나면 3개월, 아니, 3개월에 3일치 이자 발생한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미지급 비용, 돈은 안 나갔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비용의 발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분계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심지어 계산 문제도 좀 돼요. 맞죠? 계산 문제 어떻게 하는지도 여러분들 맡겨보고, 어디 있냐? 미지급 비용. 일단 112회? 아까 풀었던 문제인데? 112회. 이거 아니, 잠깐만요. 뭐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문제 괜찮은 게 없나? 아, 괜찮은 거 있네. 여기 있다. 자, 어디 있냐면 373. 373. 예, 괜찮네요. 373페이지. 문제 6번에 1번. 373페이지 문제 6번에 1번.
31일 날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실제 2025년 12월 31일 날은 돈은 안 나가. 이자는 안 나가. 왜냐면 이자는 언제 나가냐면 2026년 3월 31일에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는 여기 단기 차입금 있을 거예요. 3천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맞죠? 있는데 이자 비용 얘만 있다고 가정할게. 회사가. 차입금 얘밖에 없어. 맞죠? 3천만 원 있는데 이자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없는 거예요. 그럼 줄수지, 무이자로 빌렸나 보다.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맞죠? 그럼 단기 차입금이 있다라는 건 당연히 이자 비용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주주한테 알려주는 건 12월 30일에 알려주니까. 맞죠? 저희 회사가 몇 개월치 이자를 줄 회사가 됐습니다. 라고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그래서 회계 잘 하시려면 투자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보 제공, 먹튀하면 안 돼. 내 돈 아니면 그거?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정냐? 그럼 9개월치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3천만 원 곱하기 적용률 아예 줬잖아. 그죠? 연이라고 준 건 혹시나 어떤 사람들이 이의제기하는 거 방지하려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1년치니까 우리가 12개월로 나누고요. 한 달치? 그럼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9개월치 이자 비용이니까 9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럼 금액이 얼마 나오나요? 계산기 좀 없는데 나 지금? 100. 계산기 어디서 났지 근데? 100. 10. 110 얼마야? 112만 5천 원? 112만 5천 원. 맞죠? 근데 실제로 아직 이 112만 5천 원의 이자는 올해 연도발 입장에서 아직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거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9개월치가 재무상태표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 부채예요. 자산 아니다. 아니, 비용 아니다. 요거 그냥 112만 이미 계산했으니 여기만 적을게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미지급 비용은 하나은행 거셔도 되고 안 거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202페이지였던가 192페이지 기억 안 나는 채권 채무에 해당되는 거에 오늘 했던 선급 비용,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현실에선 걸어야 되긴 하는 현실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요게 이제 우리 계산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는 한국말에서 가는 거. 자, 399. 자, 399페이지에 문제 6번에 1번. 399페이지 문제 6번에 1번.
볼게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네, 영업부 급여 100만 원을 실제로 다음 달 5일에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해석하면 미지급 급여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선 요 100만 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잖아요. 그럼 미지급 급여? 플레임, 그럼 급여는 비용이니 그냥 미지급 비용. 그렇죠? 그럼 미지급 비용은 부채잖아요. 그럼 부채가 증가하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5일 뒤에 줘야 될 부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증가시켜야 돼요. 올해 연도 말. 이렇게. 그 차변에 뭐 적어요? 급여 줘가야지 왜? 돈 안 나갔으니까 급여 아니에요? 아니죠. 주주들한테 어떻게 기말에 저희 회사가 급여가 12월 달에 종업원 일을 했잖아요. 일을 했으니까 급여 100만 원이 발생했어요.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돈 나갔을 때 여러분들 급여 잡으면 그건 현금주예요. 그죠? 내 돈 가지고 장사할 때고,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회사 입장 12월 귀속분? 네, 귀속분 100만 원은 장부에 기록해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